술을 자주 드시는 분께는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메입니다. 간 영양제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라 대외적인 술자리는 꽤 줄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전체 주류 소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8%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점점 더 다양한 주류를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주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간 영양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 아니더라도 당뇨나 비만, 안 좋은 식습관, 그리고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요인으로 간에 무리가 올 수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간 영양제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양제와 마찬가지로 간에 좋다는 영양제가 너무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제품이 실제로 본인에게 좋을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제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로 인해 악화된 컨디션을 개선하고 간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품질과 근거 그리고 활용도의 측면에서 선정을 해봤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그때는 이론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관한 소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성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든 기본에 충실한 성분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나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간 영양제를 찾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성분들을 찾기 전에 이것들부터 먼저 시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 성분은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이 간에 좋다는 사실은 워낙 유명해서 제 채널을 시청하는 분이라면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간혹 밀크시슬이 간 수치를 낮추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밀크시슬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밀크시슬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그 유명한 실리마린이나 실리빈 같은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간을 보호하고 간뿐 아니라 전반적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하고 이건 컨디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밀크시슬을 섭취함으로써 삶의 질이 상당 부분 개선됨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성분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간 영양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장내 세균이 간 건강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건 리버 엑시스라는 이론으로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고 뒤에 제품에 관해 상세히 소개를 드리겠지만 특정 균주들에게서 간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는 만큼 간 건강을 위해서 장내 세균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거의 정론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같은 경우 알코올이 간뿐 아니라 장내 세균에까지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컨디션 개선 효과를 누리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만한 선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 영양제에 관련된 콘텐츠나 칼럼들을 보다 보면 NAC 같은 항산화제나 우루사에 들어가는 UDCA 같은 성분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분들도 분명히 간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그 작용 기전이 밀크시슬과 상당 부분 겹쳐서 밀크시슬을 섭취하는 분 같은 경우 굳이 처음부터 다른 항산화제를 추가하기보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조합하는 편이 컨디션 관리에는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면 무조건 품질이 우수한 쪽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밀크시슬은 허브를 추출해서 제조하는 만큼 재배 환경과 추출 방법, 제조 과정에 따라 그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제품을 골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제품이 품질이 좋은지는 먼저 분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보다 원료나 제조관리 면에서 품질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의 차이 때문인데요. 같은 이유로 직구 제품은 오늘 소개는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보다도 관리 규제가 약해서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는 일이 더 많아서 주의하셔야 해요. 마침 밀크시슬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의료 목적으로 제조되는 의약품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밀크시슬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 의약품 밀크시슬은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전통적인 의약품 밀크시슬 강자인 레가론과 그리고 현재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연질 캡슐로 나오는 350mg의 실리마린 제품입니다. 레가론이 예전에는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복용을 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 연구에서는 레가론의 흡수율을 요새는 잘 쓰이지 않는 정제 형태로 된 밀크시슬과 비교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최근에는 밀크시슬이 정제가 아니라 대부분 연질 캡슐로 나오고 있고 이 경우에 밀크시슬이 캡슐 내 유화된 형태로 존재해서 레가론보다 훨씬 높은 흡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굳이 레가론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연질 캡슐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질 캡슐 밀크시슬은 상당히 브랜드가 다양한데 밀크시슬
추출물로서 350mg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동일한 용량이기 때문에 그냥 주변 약국에 가셔서 의약품 밀크시슬 350mg짜리 주세요 하고 어떤 제품이든 구매하시면 돼요. 자, 국내 제품은 그렇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죠. 실리마린 같은 천연물 성분은 원료 관리가 쉽지 않아서 직구를 하시려면 품질 테스트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고르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민간 품질 평가 업체인 컨슈머랩에서 제대로 테스트에 통과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유로허브 밀크시슬 제품과 제로 포뮬러스의 밀크시슬 제품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직구로 밀크시슬을 고르길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편이 좋겠고요. 아쉽게도 이 제품들은 연질 캡슐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질 캡슐 제품이라서 흡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흡수율이 두세 배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돼서 가격은 국내 의약품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만 흡수율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더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직구를 하시기보다 약국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연구에서 간 수치를 낮추고 지방간의 위험인자인 LDL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균주가 있습니다. 바로 BB12와 LA5 두 가지 균주인데 대표적인 크리스찬 한센의 균주들이죠. 기왕 간 영양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한다면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이 두 가지 균주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꼭 저 균주가 없는 제품이라고 해도 현재 본인 몸에 잘 맞는 유산균이라면 그냥 꾸준히만 복용을 하시면 장뿐 아니라 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꽤 제품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쉽게 변질된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성상 유통 과정이 보장되는 국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저 두 가지 균주가 모두 포함된 제품은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조화제약의 스트롱바이오틱스 포르테나 셀로맥스의 에이스 유산균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성분표를 보시고 저 두 가지 균주가 포함된 것이 있다면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직구를 원하신다면 컨슈머랩이나 랩도어 같은 사이트에서 인증이 된 제품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품질이 인증된 것들 중에는 BB12와 LA5를 동시에 배합한 제품이 없어서 아쉽게도 간 영양제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권해드릴 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믿을만한 브랜드의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저 두 가지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발견하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여름에는 직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밀크시슬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한 알씩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간질환의 보조 치료로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에 2알에서 3알까지 용량을 늘리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전 식후는 큰 관계가 없고요. 밀크시슬은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 질병을 겪고 계신 분께서는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밀크시슬에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도 있어서 당뇨 관련 의약품을 복용 중이신 분께서는 처음에 밀크시슬을 섭취할 때 저혈당이 오지 않는지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라벨에 기재된 대로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알이나 한 포씩 섭취하시면 되고요. 식후보다는 빈속에 섭취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섭취를 하시거나 혹은 식사를 하고 2-3시간 뒤에 섭취를 하길 권해드리고요. 상당히 안전한 성분이라서 크게 주의할 만한 부작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간영양제로서 가장 먼저 조합해야 할 두 가지 성분인 밀크시슬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할 만한 영양제를 한 가지만 더 고르자면 바로 비타민제, 특히 비타민 B군이 될 것 같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에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특히 비타민 B군의 결핍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를 평소에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영양소 결핍을 막기 위해 비타민제 섭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비타민제가 좋을지는 제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